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이 뭔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들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번,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그거 새 전인가요? 3번,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4번, 예금액 잔고는 1억 원 이상 보유. 그것도 어렵다. 그죠? 여기에 새로운 또 풍토가 하나 붙었어요. 5번은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 요즘에 해외여행 안 다니면은 뭐 좀 어려운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토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의 기준이 상위 1% 부자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중간층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기자님 해당하시는 거 있으세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를 다녔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안 다니게 돼서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산층의 항목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마치 제가 가난해져가지고 해외여행을 안 간 것처럼 돼서 지금 약간 움찔 이렇게 하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란 거 경제적인 수치화돼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중산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육과정 발췌한 내용인데, 1번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2번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3번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4번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집안. 아이고. 이런 집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긴 하네요. 가족의 그림. 비평지가 놓여있고 의견을 말하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런 집이라면 중산층의 느낌이긴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객관적이지 않는 느낌 같은 게 안 나오니까 돈 이런 게 또 나와줘야. 물질적인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눈에 보여지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예금잔고 1억 원, 2000cc 이상 중형차, 숫자가 명확한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은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고, 약자도 배려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알고, 주체적인 의식, 시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제일 꼽는 거예요. 그게 중산층의 기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충격적이네요. 이런 방식이라면 나도 미국의 중산층이 될 수는 있겠는데. 확실하게 미국의 중산층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중산층은 옥스포드대 정의에서 따왔는데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2번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번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번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건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것. 조금 달라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신사 정신이 들어가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을 중산층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구나. 독선적이지 않은 건 뭐 중요한데 그걸 왜 중산층 기준에 넣었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것이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사회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중산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물질적인 부는 많지만 독선적이고 사람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저도 중산층에 들 자신 있네요. 우리 미국, 영국으로 가야겠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중산층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랑 저는 이제 경제에 관련한 글 읽기를 하잖아요.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뭘 관심을 끌까 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을 보여줬고, 애들이 뭐 2000cc가 뭐야, 30평이 몇 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국과 미국의 기준 보더니 너무 다른데 자기들이 먼저 얘기해요. 완전 달라. 여기 있잖아. 물질적인 게 없어. 뭔가 생각하는 거야. 가치관에 대한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정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간값이라는 것도 꼭 숫자에 대한 값은 아닐 수 있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좋았고,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의 나라니까. 프랑스의 중산층 퐁피두 대통령의 정의에서 따왔습니다. 1번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2번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번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4번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많이 다르죠? 5번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6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와. 꾸준히 하는 중산층이다. 약자를 돕는 거는 다 공동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약자. 네. 중산층 정도 되면은 이제 약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중산층이다. 여긴 굉장히 문화적인 게 많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들어가 문화에 있네요. 자긍심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어, 스포츠, 악기, 요리, 이게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잖아요. 나만의 시그니처 요리가 있어야 중산층이다라고 보는 정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맞아. 요리를 그냥 잘한다. 아니라 남들과 다른 나만의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나만의 맛을 된다. 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책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우리가 먹는 것은 곧 내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먹는 것과 읽는 것이 사실 고스란히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프랑스가 그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만의 요리를 할 줄 아느냐, 주도적이냐를 보는 거죠. 아, 외국어, 뭐 악기, 스포츠, 먹는 거, 실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처럼 뭐 차량의 성능이라도 평수를 보지 않고 신체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 거, 아,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 정의들이 미국은 국공립학교, 영국은 옥스퍼드대, 또 프랑스는 퐁피두 대통령의 정의다 보니까 이게 실생활과 달리 좀 이상적인 얘기 그럴 수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일반 직장의 설문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중산층의 정의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정의는 이렇지만 또 우리나라만의 중산층의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수치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게 공론의 장으로 우리 중산층의 정의 다시 세워봅시다 안에서 기준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얘들아 우리가 중산층의 정의 한국식 중산층 다시 기준 만들어보자. 너라면 어느 정도가 적당선의 평범한 우리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라고 아이들하고 기준을 만들어보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요즘 집 사고 이런 데 지쳐서 그걸 중산층의 기준이라 했을 뿐 사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무엇일지 하고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있느냐라든지 뭐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아이들만의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서 나 그거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 아이도 너도 중산층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프랑스 기준 하면서 다르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은 프랑스 중산층 기준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 불의에 참지 않는 것 이런 건 아이들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이제 딱 애들이 파닉스를 떼고 기초적 이거 하고 있었는데 나 영어 동화책 읽을 수 있어요. 나 외국어 할 줄 아는데 이러고 즐기는 스포츠 나 축구랑 야구 너무 좋아해. 악기도 나 리코더도 할 줄 알고 요리도 나는 계란 후라이 너무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되게 기초적인 자존감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프랑스의 기준이든 미국, 영국의 기준이든 다양한 중산층의 기준을 보고 왜 이것들이 다르지? 뭐가 다르지?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념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최고의 부자 단계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경제적인 거는 없는 것보다 쌓으면 좋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 이상의 이런 정서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중산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기자님은 이미 미국의 중산층은 다 되셨으니까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다 조금씩은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한국이 진짜 그냥 박살이네. 사실 한국 중산층의 기준은 민국의 중산층과 영국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다. 거의 해당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집단을 중산층으로 만들어놨어. 우리가 만들어놓고 나는 중산층이지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없어 하는 기준을 만들어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같이 교류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중산층인데 범접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중산층 기준이 저렇게 높은데 정말 중산층이 무너졌어, 중산층이 사라졌어라고 하는